여러분들을 위한 수익 프로젝트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는요 또 하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중동에 따른 전쟁에 따른 우려감, 유가 급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증시 정리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데 이어서 더 떨어졌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심리적 저항선인 5%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계속 부담감이 되면서 뚝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중동 전쟁,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압박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 소식들은 별로 들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테슬라도 또 연이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모두 다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증시 어떻게 좀 잡아봐야 할 것인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한 주의 마감 상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대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낙폭을 줄인 것이 1.69%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2,400을 깨진 채 출발했던 금요일장이었는데 결국에는 2,375포인트대에서 한 주를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이 더 컸습니다. 3%대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낙폭을 줄여서 1.89% 하락 마감했고요. 770선 반납한 채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서 당연히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종목들, 기회들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좀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같이 풀어가려고 합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잠시 후 이어질 테니까요. 미리 궁금하신 종목들은 접수해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들, 대응 전략이 필요한 종목들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수익 싹쓸이, 종목 싹쓸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부지런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연속 MTN 어드바이저 대상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죠. 공명정지 의원님 자리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전에는 시험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시험 범위가 많고 어려울 때 과연 1등 친구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런 게 고민이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더라도 1등 친구는 여전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장인데 MTNW 대상 2년 연속 하신 1등 공명정지 의원님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 주 정리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또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막판에 또 지수가 또 투매가 좀 나와가지고 일단 이 부분은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5%대를 좀 육박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갈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무엇보다 이제 미국이 지금 부채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조 원에 가까운 또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이스라엘 쪽이랑 우크라이나 지원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돈을 어디에서 쓰죠? 국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가격은 오히려 또 이제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뛰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의 영향 때문에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 주 기대했던 부분은 혹시라도 파월 의장이 이제 더 이상 금리상 멈추지 않을까 이런 좀 신호만 줬어도 국채금리가 좀 안정을 찾았을 텐데 또 그것도 이제 안 했죠. 통화정책이 또 매파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띄었어요. 왜냐하면 또 너무 또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또 과열될 수도 있다 보니까 자꾸 위축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FOMC에서도 또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대신 희한하게 얘기는 매파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 금리는 동결 기조로 가요. 왜냐면 인플레가 그렇게 확 뛰지를 않았거든요. 인플레는 지금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또 인상할 수 있는 명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결 기조로 가면서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꾸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 이러다가 3%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유화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 시점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 한 빠르면 1분기, 내년도 늦으면 한 2분기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해야지 내년 하반기에 그 금리 인하 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을 민주당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또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역시 미 국채 금리가 언제 떨어지느냐. 제가 볼 땐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지정학적 부분이다 보니까 예측을 못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10월 27일 날 있을 미국의 근원 PC 물가 지수를 주목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둔화되게만 시작을 하면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이제 PC 근원 물가 지수를 주목한다라고 파월 의장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제 유가를 뺀 어느 정도 PC 근원 물가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네. 3%대 이번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런 얘기 나왔죠. 예상이 3.7%로 예상이 된다. 지난달에 3.9%였거든요. 3.7% 그러면 시장이 좀 더 안도감을 갖고 이제 다음 달 이제 11월 달에 12월 달이 되겠죠. 11월 달에 이제 근원 PC 물가 지수가 3%대 뭐 중반대가 낮아진다. 그럼 훨씬 더 안도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미국의 주거비가 떨어지면 훨씬 더 긍정적인 흐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지금 근원 PC 물가 지수의 지난달에 전달에 비해서 7.2% 주거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근원 PC 물가 지수가 그래도 더 크게는 밀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거비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가격도 좀 떨어지면서 주거비가 떨어져야지만이 아마 앞으로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주거비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또 앞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되느냐. 이상하게 지수는 떨어지는데 반도체 지수는 견조해요. 외국인들은 매수가 자꾸 들어와요. 뭐 반도체 무게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 같은 경우 AI 반도체가 모든 IT 전자기기, 심지어 무기,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뭐 XR 헤드셋, 스마트폰 이런 데 다 들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외인들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가 집중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역시 여기서 위험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투자할 만한 업종이 역시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돌파구가 반도체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금 지수 툼에 나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심지어 오히려 좀 더 올라온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는 이 배터리 쪽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미 예상은 했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 포스코홀딩스 다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바닥이 아니잖아요. 배터리 소재 쪽.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주들이 타격받았는데 대신 결국에는 이런 배터리주들이 조정받을 때는 나중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는 대세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죠. 대신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급등락세가 좀 이뤄지면서 과일권에서 식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가격 인하한 이유가 점유율을 이제 높이려고 일부러 이제 순이익을 일부러 감소시키게 만든 거거든요. 스스로 치킨 게임에서 이겨서 우리나라 예전에 디램처럼 삼성전자가 크게 성장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도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결국엔 테슬라도 조정받으면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전 테슬라 대신 전 현대차를 주목하고 있어요. 다음 주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임박돼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견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대부분 지금 현대 기아차 쪽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실적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여기서 또 이제 이 어려운 장사 속에서 솟아날 구멍은 역시 지금 대부분 자동차 부품주들이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를 이번 기회에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가 이제 크게 출렁이면서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도 나타나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그에 비해서는 조금은 지켜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2차 전지 쪽에 급락세가 크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는 그것이 또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그리고 또 자동차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도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어떤 쪽을 봐야 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제시해 주시죠. 예, 10월 달 지금 장이 어려운데요. 4분기가 좀 어느 정도 지금 10월 달이 좀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게 일단 10월 27일 날 근원 PC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점에서는 일단 둔화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근원 CPI가 둔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완화되면 아마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달은 좀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지금 PBR 한 0.89배 정도의 굉장히 극도의 저평가 국면까지 들어섰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금 시작하는 시점은 분명 아니죠. 그래서 동결 기조로 가면서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장에 버티는 업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게임 업종은 경기 방어주죠. 뭐 글로벌 경제가 뭐 안 좋든 뭐 인플레가 치솟고 올라가든 게임은 게임만 인기가 있으면 돼요. 열심히 게임만 재미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서 또 이 조정을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 그래서 지난주 제가 T3도 말씀드렸는데 T3도 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제가 또 게임주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잘 놓치지 마시고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잘 넘어가시면 아마 내년도쯤에 금리 인하가 오게 되면 상당히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장을, 이 위기를 잘 버티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만큼 또 잘 버티고 좋은 전망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게임 쪽에 대해서 짚어서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 걱정되는 종목들 지금 바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 비중 적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되시는 종목들은 지금 먼저 서둘러서 접수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번에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특별한 비법 담긴 강의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왔는데요. 이 주식 싹쓸이는 바닥 주식 투자법이다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지었는데요. 그만큼 주식은 중요한 건 바닥을 찾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상반기에 뭐 5월달이나 6월달 바닥에서 발굴해드렸던 그 시점에서부터 저는 항상 꾸준하게 종목들을 보거든요. 일단 항상 그냥 단타, 뭐 단기만 한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 그냥 움직이고 번쩍거리는 종목들만 얘기하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식 투자는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역시 바닥을 찾아서 그 종목을 끝까지 리듬을 이어나가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721선은 그러면 역시 대세 바닥의 가장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721선. 여기에 근접해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거를 생각해보고 접근해보는 게 지금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역시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 지수가 조정받았으면, 투매가 나왔으면 역시 바닥에 오는 종목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721선 근접 혹은 그 이하의 조정받는 기업들. 그래서 지금 721선 근접하는 기업. 먼저 HB 테크놀로지를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올해 여기서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 5월 달이었죠. 여기서부터 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720선 돌파 지지받고 여기 지금 다 이제 바닥권에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영업이익이 400억, 순이익이 50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올해 한 해가 아니에요. 상반기만이에요. 2차 전지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 쪽에 매출이 상반기 거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매출이 1000억에다가 영업이익 400억, 순이익이 500억이다. 뭐 사실상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이 바닥이 720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기관들이 CB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CB 행사를 할 때는요, 이틀 전에 사종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전부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네?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6월 달도 이제 CB 행사를 하면서 여기서 그리고 나서 다시 쭉 한번 올라왔지만 그때도 사종 공매도는 없었어요. 급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하게 누르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더 이상 2,000원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 주포 그리고 기관들과 최대주가 매집한 단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 행사를 하고 주포와 기관이 2,000원 초반대에서 본전 부근에서 매도를 할까요? 네.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수익을 내려고 하면 2,000원대 한 중반대 정도에서는
매도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는데 그럼 또 내려오면서 추격 매도를 할 리는 없을 거고 올리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기간만 최대 주주는 매도를 하지 않겠죠. 회장님도 40억 지분을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지금 2,000원대 초중반 때는 이 종목이 막바지 이제 바닥권 들어가는 시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반기 실적만 놓고 봐도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완전 극도의 저평가죠. 그런데 하반기 삼성 디스플레이 장비랑 이 10월 달부터 SKC 앱솔릭스의 글라스 기판 리페어 장비를 출할 예정이다 보니까 역시 하반기 또 삼성 S대의 2차 전지 장비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돈 들어올 것만 지금 2,000억이에요. HPS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500억은 매각을 한 것 같고 나머지 총 2,000억의 재원을 확보했다. HPSP 지분 매각하면 2,000억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부채가 없는데 2,000억 현금이 또 들어온다. 부채 비율은 그냥 거의 무차입 경영 정도로 확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많고 재무 상태도 우량하고 차트가 밀집 국면이죠. 이제 이평선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한번 여기서 살짝 벌어지다가 다시 몰려왔어요. 지금 미국 증시의 간방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는 큰 폭의 조정은 없더라고요. 왜? 정상적인 조정이니까. 다우 증시가 1%도 안 떨어졌거든요. 거의. 2%, 3% 폭락할 때, 그럴 때 이제 투매거든요. 그래서 간밤에 가만히 제가 조정을 왜 떨어졌을까? 미 증시가? 그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럼 중요한 건 뭐죠? 국제유가랑 미 국채금리.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뭐 기사에 언론에는 막 5% 폭등했다 나오는데 아니요. 어제 간밤에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91%로 오히려 조정을 받았습니다. 국제유가 폭등했을까요? 또 국제유가 폭등도 없었어요. 올해 하마스가 이제 인지를 풀어주면서 미국을 서서히 어느 정도 자극을 하지 않으려고 인지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겁을 먹었는지. 그래서 일단 더 이상 뭐 그렇게 전쟁 같은 경우도 아직 막 폭발적으로 뭐 이란이 참전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전쟁 우려감만 좀 완화되면 상당히 시장에 또 안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DIC가 있죠. 721선 부근. 제가 이때만 기회를 제가 노려드렸죠. 이때. 그리고 지금 5,000원대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721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21선. 이 종목은 지금 퍼가 10배 이하 극도의 저평가고요. 자회사 지분을 400억 늘려놨죠. 그래서 지금 DIC 같은 경우도 721선. 이번 주에는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차 실적 발표가 10월 26일 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10월 26일 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을 이겸은 로봇 감속기 플러스 그리고 폐배터리까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가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대표이사 자녀 이름 앞으로 주식을 2년 동안 꾸준하게 수만 주 정도 매집이 이뤄졌다. 뭐 몇십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이사가 자녀 이름 앞으로 주식을 매집해놨다? 좋은 징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올해 회장님이 부회장님한테 100만 주 정도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한테도 35만 주 증여를 했고요. 그것도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DIC도 722선. 이번 주 내려올 때가 사실상 이런 종목들이 극도의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고 내년도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내년도는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바닥권에 들어올 때 이럴 때를 잘 주목하시면 역시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와 그리고 게임 업종 그리고 특히 자동차 부품 업종이 여기서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좋은 업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IC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현대차 조자 공장이 돌아가면 이 구동 모듈과 감속기가 본격적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들어 관계자가 로봇 감속기의 폐배터리 쪽에 이 성과가 올해부터 나타날 걸로 자신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AD 테크놀로지 제가 지난주에 강조해드렸던 종목인데요. AD 테크놀로지도 720년 부근 여기죠. 제가 이 종목은 원래 연초에 13,000원, 15,000원대에서 강조해드렸던 갭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파, 지지받고 또 밀집돼 있어요. 지수가 막 투매나고 급락 나오는데도 지난주는 막 6%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삼성전자 3나노 설계를 지금 맡았어요. 디자인하우스 이제 수주를 했죠. 밀집돼 있잖아요. MLCD가 이제 막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죠. 웬만해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로 온 이유가 미래 성장성을 보고 왔다. 삼성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3나노까지도 설계를 수주를 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 15,000원대 심지어 2만 원대에서도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잘하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1위를 한다. 그럼 대만 업체가 지금 1위 하는 기업이 매출이 살짝 1조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디자인 하우스 기업 중에서 1위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파운드리랑 팹리스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인데 상당히 필요한 존재죠. 고객사를 확보해서 이 파운드리 기업에 이제 일감을 물어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을 많이 키우지 않을까, 성장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사주 매입하는 것만 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요, 역시 압축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반도체, 게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들을 잘 보시면서 역시 723 부근에 있는 기업들, 주포 세력들이 잔뜩 들어온 기업들, HB 테크놀로지도 120억이 들어왔고요. DIC도 자회사 지분 투자는 400억 넘게 쓰였고요. 그런데 다 시설 투자를 해요. DIC도 미국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고요. HB 테크놀로지도 지금 국내 모회사랑 자회사랑 합쳐서 400억 시설 투자를 준비 앞두고 있고요. 이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차입금이 증가했죠. 앞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1선 주식 싹쓸이. 아마 여기서 인생 역전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컨대 올해 1월 달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인생 역전 기회가 오고 있다. 1월 달 주가로 지금 어떤 기업이 됐든 지수가 투매가 나도 1월 달 그 바닥권까지 지금 내려가는 종목이 있나요? 1월 달에 잡으신 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다시 1월 달까지 또 거기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본전이고요. 그럼 또 계속 떨어지나요? 다시 또 올라가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올해는 1월 달 정도의 주가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번에 바닥을 형성하면 다시 내년도 이 가격대가 올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항상 그런 큰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오기 마련인데 이번이 10월 달, 11월 달이 잘하면 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의도적인 조정이죠. 파월 의장의 강경한 발언. 작년도 하반기를 생각해 보시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지금 경제가 견딜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지금 강경한 발언으로 인한 작년도 하반기의 조정 그리고 국내 이번 조정은 결국에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쟁도 영원한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닥권을 열심히 찾으신 분들은 성공할 것이고 열심히 더 갈 거를 꼭대기에서 누리시는 분들은 이번에 배터리 소재 쪽 꺾이는 것처럼 실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좌를 열기만 해도 어렵고 답답한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나섰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로 종목 고민 보내주세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종목들, 고민들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차적으로 고민 해결 나서 보겠습니다. 문자함에 들어온 종목들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고민 종목은요. 에코프로 BM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매수 가격은 35만 4천 원입니다. 에코프로 BM 조금은 조정이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한참 많이 갔지만 계속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이 답답할 것 같은데요. 이분의 비중이 한 15% 정도 됩니다. 에코프로 BM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지우 의원님, 네. 어떠세요?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려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잖아요. 네.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퍼가 100배를 육박하는데 별로 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버블이 생겼던 종목이에요. 지금 오늘도 제가 그래서 지금 어려운 장세 속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으려면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바닥을 찾는 일이다, 주식은. 더 갈 거를 찾는 일이 아니다. 주식은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찾는 거지, 버블이 생긴 상태에서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다. 그런 이제 생각에서 접근을 해보면, 물론 또 다시 또 버블이 생길지 모릅니다. 갈지 뭐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대신 지금 이 종목은 바닥이다라고 누가 어떻게 단언컨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닥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런 얘기, 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실적 대비 퍼가 100배고, 100배가 넘어가죠. 예. 그리고 차트도 바닥권이다라고 할 수 없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은 어디인가요? 주식은 딱 차트를 띄워놓고 볼 때 길게 띄워놓고 보셔야 돼요. 짧게 띄워놓고 보면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죠. 그럼 이 종목은 바닥이 어디였습니까? 2020년도 때 코로나 위기 터졌을 때, 그때 당시 뭐 2만 원, 3만 원대 있을 때, 그때가 완전 밀집 국면 바닥이었죠. 지금 이격이 잔뜩 벌어져 있었잖아요. 예. 2023년도 7월 달에. 그리고 나서 눈에 띄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가 수반됐어요. 윗골이 길게 맞고 나온 종목을 쭉 내려온다고 중간에 기술적 반등을 노린 거예요. 예. 낙폭과대. 바닥이다라고 누구도 단정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역별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고점 대비 반토막 났네.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란 말이에요. 주식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 721선 부근, 이 종목의 721선 부근은 어디에 있습니까? 10만 원대죠. 예. 다시 721선 여기서 반토막이 한 번 더 나야지만이, 이제 어느 정도 721선까지 왔네. 그래야지만이 한번 접근을 그래도 한번 해볼까? 향후에 미래 전기차 배터리 성장성이 높은데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반토막 난다가 아니고요. 안 났으면 좋겠는데 35만 원대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불안합니다.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왜? 지금은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물릴 때 물리더라도 바닥에서 물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짧고 그리고 빠르고 굉장히 강하게 나중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요,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본전까지 오는데, 예, 그리고 올라가봤자 수익도 별로 안 날 겁니다. 왜? 바닥에서 산 게 아니고 위에서 샀기 때문에. 예. 723 부근에서 이하에서 산 게 아니고 완전히 이격이 잔뜩 벌어진 상태에서 위에서 꺾어지는 시점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반토막이잖아요. 예. 12만 원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그런 식의 매매를 잘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종목은 반등 시 어느 정도 이제 본전 부근에서 항상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 저점이 22만 원대죠. 22만 원대가 강력한 지지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네,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지지선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같이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22만 원 지지선 같이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전이 왔을 시에는 매도 관점, 수익을 챙기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고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에스코넥 풀어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1,750원이고요. 비중 4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에스코넥 보도록 할게요. 사우디 쪽에 대한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좀 급등락이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요 며칠 사이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 가격 1,750원. 비중이 적지 않아요. 40%.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에스코넥 잘 대응하신 거죠. 왜냐, 제가 바로 은근 전에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721선 부근에 있는 거를 보셔야 된다고. 아닌 말로 1,750원대, 에스코넥이 또 지수 때문에 또 출렁거릴지 아니면 올라갈지,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밀려봤자 720원 아래잖아요. 그리고 1,700원, 1,800원대는 최대 주주가 3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한 단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7월 달하고 올해 9월 달에 1,700원, 1,800원 주가 싼데 회사에서 30억 주식을 매입해볼까? 매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1,563원대에서 가격적이 1,563원이 매력적인데 최대 주주가 50억의 12취득을 기관들의 물량을 뺏어왔다. 한마디로 1,563원에 50억을 장내 매수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치면, 그러니까 12취득은 이제 기관들의 물량을 가져온 거지만, 그래서 이 대표회사가 1,400원대에서도 장내 매수를 3억 정도 했죠. 그래서 그만큼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부근 돌파, 지지받고 있네요. 지난주 이제 네옴시티 재료가 나왔죠. 물론 이제 네옴시티 쪽에 그 사우디에 이번에 경제 사절단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참여를 합니다. 대신 사우디 산단 투자,
이 부분이 이제 40조 투자 얘기 나왔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거는 좀 더 확정적인 재료죠. 뭐 대기업들이 가서 본계약을 맺을지 어떻게 될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 40조 사우디 산단 쪽에 투자를 확정 지은 기업들은 이미 구체적인 부분이 올해 이제 10월 달쯤에 지금 이제 본계약과 함께 부지 선정 얘기까지 나왔어요. 사실상 이제 확정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재료죠. 왜 이런 10월 달에 사우디 부지 선정 재료가 나오기 전에 최대 주주가 80억이라는 지분을 왜 늘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답이 나오는 거죠. 위든 아래든 왔다 갔다 출렁출렁거리든 결국에는 방향은 위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기업들이 폴더블 폰의 힌지를 부품을 공급하는데요. 사실상 KH바텍이 메인 벤더사로 알고 있어요. 대신 큰 격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이 에스코넥의 물량도 상당 부분 들어가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폴더블 폰이 많이 팔렸다. 힌지 부품이 앞으로 이 회사의 매출을 견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노트북에도 힌지 부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친환경 수소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부품, 폭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부품을 삼성 S사에 공급을 하죠. 근데 올해 시설 투자를 6월 달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부품 쪽의 매출도 확대될 수가 있고요. 이 리카본이라는 친환경 수소 개발하는 기업이 있죠.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의 독점 제조 판매권을 확보했어요. 글로벌 독점 제조 판매. 그러니까 리카본 쪽에서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글로벌 제조 판매권을 확보했다.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해서 리카본이 새만금 쪽에 또 투자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리카본은 듣도 보지도 못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GS 포스코 쪽에서도 지분이 수백억 투자가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에스코넥은 지금 중장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밀집 국면 속에서 지금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만 노리면 여기서 뭐 잘못될 부분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앞으로 재료도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1,000원대 한 1,700원대에서 한 1,500원대 사이는 항상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노려보면서 앞으로 2,000원 이상 돌파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을 뭐 1,400원, 1,500원 이렇게 지지권을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500원, 1,700원대는 주포 매집 단가이기 때문에 그 사이가 적정 매수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500원, 1,700원 적정 매수권에 대해서 봐주셨는데 그래도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2차 전지 새만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만큼 긍정적인 전망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에스코넥 중장기적으로 2,000원까지 관점을 봐주셨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고민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35,900원이고요. 비중 30%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의 매수 가격 35,900원입니다. 그래도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치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주잖아요. 이게 해외 쪽에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네옴시티 수혜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35,000원이라고 하면 좀 비싼 것 같긴 합니다. 좀 싸게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올해 예상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4,000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네옴시티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건설 업종 자체가 이제 금리나 수혜 업종이다 보니까 요즘에 고금리다 보니까 왜 하셨습니까? 지금 당장은 할 기업이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 피해 주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기조 속에서 건설 업종은 물론 내년도는 굉장히 전망이 밝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 근데 예전처럼의 1%대 금리는 아닐 것 같아요. 당장 내년도에도. 왜냐면 한은총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1%대 꿈도 꾸지 말아라. 예전처럼 금리는 안 한다? 네. 그런데 또 몰라요. 예전에 파월 의장도 1% 얘기했어요. 뭐 제로금리였다가 1%, 2%. 근데 갑자기 5%까지 올렸잖아요. 시장 상황에 맞게 달라질 수가 있긴 있거든요. 금리 정책들은. 대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왜 우리나라도 내년 4월달에 총선이 있죠. 미국 내년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건설업종 자체가 내년도에 볼 업종이에요. 지금 볼 업종은 조금 이르게 본 거예요. 지금 장기 이제 올해 연말까지 고금리가 이제 유지가 될 텐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일찍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35,000원대는 좀 비싸죠. 네. 35,000원대는 완전히 이격이 벌어진 상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식 싹쓸이 방송하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게 721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바닥을 찾는 일이다. 35,000원대는 721선하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요. 50%가 넘게 뛴 상태에서 위에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 추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폭은 2만 원대 한 중반대까지도 열어둘 수도 있어요. 2만 3천 원대까지도. 왜 거기가 바닥권이니까. 만약에 저는 2만 3천 원까지 떨어진다. 볼 수 있다는 명분이 있어요.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 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때 금리나 기대감도 있고 네옴시티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급소를 노려야죠. 그리고 나서 3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면 50% 이상 수익을 먹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2만 5천 원대가 심리적인 또 지지권 같아요. 2만 7천 원대네요. 2만 7천 원대가 지난번에 강력한 지지권이었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밑으로 추가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실 필요성이 있고요. 안 깨지면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3만 5천 원대까지 본전 부분까지 일단은 매도 기회를 나중에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내년도 기대감, 네옴시티 금리나 기대감과 움직일 수 있다는 종목이고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종목이고 단지 좀 위에서 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의 타이밍이 좀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도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금리 인하, 네옴시티. 지금은 27,000원 지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서 주가의 움직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 집중적으로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종목들 주식 싹쓸이 종목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지난 10월 16일의 전략 T3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살짝 이야기는 해주시긴 했습니다. T3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예, T3도 제가 지난주 완벽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차라리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도 장주 9%까지 급등 나왔잖아요. 그만큼 실적 대비 극도의 저평가. 자사주 매입 60억이 1,700원대에 들어왔다. 대표이사 임직원들의 1,000원대 그리고 1,000원대 중반대에서도 지분을 늘린다. 그리고 시설 투자를 자회사 지분 투자를 확대한다. 200억. 투자 파트너스 쪽에 벤처 캐피탈 쪽에 이제 사업을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올해 하반기 또 이제 오디션 게임 같은 경우가 중국 현지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죠. 지금 중국의 판호가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 중국 쪽에 진출하게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도에 열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적극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왜 내년도 총선이기 때문에 열심히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한중일 정상회담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한 상태고요. 역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역시 어느 정도 급하지 않을까. 너무 한미일이 뭉치면 불안하잖아요. 한중일도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올해 연말 내년도 어차피 경제랑 상관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사실상 겁나지 않은 종목이죠, 이것도. 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역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편안한 것 같습니다. T3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볼게요. 9월 25일의 전략이면 9월에는 정말 증시가 계속 하락했을 텐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엔 그때로부터 움직임이 계속 상방을 향해 갔습니다. 예.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이런 예. 종목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저 한미반도체 요즘에 이 설명을 드리면서 네. 1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단 1도. 왜냐면 대표이사가 140억이 5만 9천 원대에서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3일 동안 자사주 매입을 직원들한테 나눠준다고 200억을 했어요. 200억을. 이제 100억 남았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에 나머지 100억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는 지금 5만 원대 후반대인데 6만 원 돌파에 초점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한미반도체가 왜 이렇게까지 최대 주주가 긍정적으로 볼까? HBM3 시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앞으로 모든 AI 반도체에 HBM3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엔비디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엔비디아 경쟁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엔비디아 점유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HBM3 쪽에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경쟁자가 거의 없어요. 사실상 마이크론 말고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반도체도 이 TC본도 장비 독점적으로 세계 최초 개발을 해서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는 기업인데 앞으로 TSMC나 삼성전자에도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도 시간이 가니까 또 올라왔죠. 아마 다음 주에도 자사주매 100억이 지금 탄탄하게 받쳐줄 거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5만 원대 후반대에서 4만 원대 후반대까지 주포가 매집이 들어갔거든요. 거기가 적정 매수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9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까지 나온 만큼 끝까지 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5만 원대 후반부에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만큼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해 주셨고요. HBM 시장 관련해서 또 수혜 기대감이 있는 만큼 한미 반도체 6만 원 돌파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B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위원님의 현빈 종목이네요. HB솔루션 같이 살펴보죠. 저는 요즘에 지수가 조정을 좀 받는데 솔직히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전반적으로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 종목들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유와 명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제 미증시가 조정받아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기업들은 지금 최근 들어 전 대표이사가 10억 장내 매수가 5천 원 중반대에서 4천 원 후반대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포 매집 단가 이하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최대주주의 지분 확대와 함께 이 기업이 무슨 수혜주죠? HBM3 수혜주. 제가 한미반도체랑 이제 많이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후공정 장비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공정이라는 건 패키징 테스트에 들어가는 그쪽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인데 이 기업은 전공정 장비 업체죠. 웨이퍼라든지 시가 이런 쪽에 쓰이는 대신 전공정 말고도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부분은 똑같고요. 초방막 계측 장비. 어떻게 보면 이 한미반도체의 TC본도 장비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 아무리 어떤 반도체가 성능을 좋게 만들어도 불량률이 나오면 꽝이거든요. 근데 초방막 계측 장비는 불량률, 수율 관리의 핵심인 장비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HBM3를 만드는데 지금 기존 D램보다도 이 D램을 층층이 수직으로 쌓아 올리다 보니까 수율 확보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나와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요즘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계측 장비가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납품을 진행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포는 이미 10월 달까지 다 매집은 끝났습니다. 무상증자, 시비치드 그리고 자사주 매입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1분기부터 SK하이닉스가 지금 이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연말까지면 1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성능 평가가 막바지에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TSMC 쪽이랑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사업이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만큼 역시 이런 기업들이 이번 720선 부근이 저가 매수 기회가 또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0선 지금 부근에 있죠. 항상 주식은 720선 부근에서 급소를 노린다. 그 라인대에서 항상 바닥이 형성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잘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량 거래 시전되지 않으면서 상토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720선에 근접해 있는 HB솔루션 지금의 기회도 놓치지 말고 주목해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DR텍입니다. DR텍도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봤었죠. 현재 위치는 어떻습니까? 네, DR텍을 제가 5월달, 8월달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DR텍이나 HB솔루션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100일선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5월달도 마찬가지였고요. 8월달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지난주부터 아래 윗꼬리 소양선 강세일봉이 나왔거든요. 시가 대비 이제 매도세, 매수 팽팽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이제 100일선까지 근접을 하고 이제 20주선 부근에서 항상 지지를 받고 올라왔거든요. 20주선 근접을 했죠. 그리고 월봉 차트를 봐도 이제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눌림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권에 이제 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최대 주주 7,500원대에서도 매도 물량이 단 한 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셈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밀리는 만큼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조금 더 이제 근접해 있는 만큼 지금은 지켜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DR텍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라고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싹쓸이 720선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역시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그래도 이 어려운 구간 속에서 노려야 되지 않을까. DIC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기법강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DIC는 로봇 감속기, 폐배터리, 전기차 구동 모듈, 전기차 감속기 그리고 자율주행 부품까지도 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한층 더 매력적인 종목이다. 지금은 재료가 다양한 기업들을 보는 게 좋아요. 한 가지가 막혔을 때 다른 재료로 뚫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DIC 오늘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온라인 방송 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DIC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폐배터리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주목해 보도록 하죠. 바로 다음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오늘 종목 이제 이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에스코넥이죠. 그래서 상담했었던. 상담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역시 DRC랑 마찬가지로 재료가 4개나 있죠. 사우디 쪽에 1차 전지, 삼성 SDI 2차 전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그리고 친환경 수소, 리카본 쪽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4가지 포트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자세히 워낙 말씀을 드려서 굳이 일단 뭐 다시 여기서 지금 설명드릴 필요까지 없을 정도로 설명드린 것 같지만 그래도 자세한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내용은 9시에 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들으시면 바로 제가 좋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울 때 투트랙 전략이 든든한데 투트랙이 아니라 포트랙 전략입니다. 에스코넥 집중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전략을 공개할 시간이네요. 하이라이트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예, 지금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좀 더 시간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길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예, 그죠. 위메이드 같은 건 게임주죠.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게임주예요. 이제까지 가상화폐 시장의 침체권으로 들어가고 위믹스가 한번 상장 폐지됐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위믹스 가상화폐가 근데 다시 코인원에 상장이 됐죠. 그런데 지금 하반기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가 전 세계의 시장 진출 기대감이 있거든요. 미르포 미르엠이 이번에 중국 진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작 같은 경우가 이 액토즈 소프트랑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5천억의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위메이드 자회사 쪽에 돈이 1,000억씩 매 해마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위메이드랑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게임, 이 자체적인 이 위메이드 게임이 인기를 끌지 않는 한, 만약에 이 위메이드 자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대신 위메이드는 해마다 영업이익으로 1,000억이 잡히기 때문에 본업 게임이 당장 또 안 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들어오는 로열티로 해마다 1,000억으로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의 핵심 관련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최대 주주가 위믹스 300억의 자금을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SK 플래닛 쪽에 지분을 매각을 했어요. 대기업 쪽도 지분을 투자가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K 쪽에서. 그래서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가상거래소에서 한 1,000원대 초반대 정도에서 움직이더라고요. 700원대에서 1,400원까지 올라가다가 앞으로 위믹스 흐름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기업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분기에만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전환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 로열티가 3분기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1,000억 이 영업이익은 상당히 든든한 버팀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내년도면 디지털 화폐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년도 금리 인하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돈이 많이 풀리면은요, 가상화폐 투기 시장 쪽에서도 많이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부터 블록체인 게임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갖고 있는 위메이드가 바닥권에서 지금 글로벌 경제랑 상관없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미래에셋증권 쪽에서는 지금 58,000원 목표 주가가 나왔죠, 레포트. 그래서 이 기업도 자세한 설명은 또 온라인 방송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한때 정말 대단한 상승폭을 보기도 했었고 그룹주가 정말 강했었는데요. 어느덧 쉬어가고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 좀 더 기대감이 있는데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모두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요즘인데요.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챙겨볼 수 있죠? 예, 아까 1등은 어떻게 공부하나 궁금하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자신 있게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돼요. 뭐든지 간에 최고는 뭔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도 발굴하는 부분. 오늘 쭉 방송 설명 들어보신 분들은 아, 이게 주식이 역시 바닥을 찾는 거구나. 역시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돈과의 싸움이죠. 바닥을 열심히 찾으면 나중에 승리할 수 있는데요. 꼭대기를 열심히 찾다 보면 실패할 겁니다. 대상 방송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열심히 주식 투자하시면 어게인 2022 다시 한번 2022년도 하반기 때의 그런 지금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바닥에서 열심히 주식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1등은 어떻게 이 시장을 헤쳐나가는지 잠시 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 따라서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명정지위원님의 공개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